여러분, 원자력 섹터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기대 속에 상장한 원자력 ETF가 첫날부터 폭락했는데요. 게다가 원전 한 기당 1조 원을 미국에 보장해야 된다는 불평등 계약 이야기까지 터져나왔습니다. 단순히 주가 몇 퍼센트 빠진 문제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한국 원전 기업들에게 치명적인 족쇄로 남게 될까요? 더 중요한 건 이 뉴스가 두산에너빌리티 주가에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단순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유까지 아주 명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한서준입니다. 자, 방금 나온 속보입니다. 자, 체코 원전 계약 논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산업부에 진상규명을 하라고 보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계약이 법적 근거와 절차를 제대로 지킨 건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던 건지 다시 들여다보라는 건데요. 이번 이슈가 단순히 악재가 아니라 정치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단기적인 이슈이긴 하나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 단기적으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겠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체코 원전 계약 논란 이슈로 인해서 오늘 ETF가 상장된 날인데 영향이 되게 컸죠. 먼저 ETF부터 살펴볼 건데요. 미래에셋의 코리아 원자력 ETF죠. 그리고 신한솔의 한국 원자력 SMR ETF입니다. 자, 동시에 상장이 됐는데 미래에셋의 ETF만 보게 되더라도 두산에너빌리티가 거의 비중이 26%, 현대건설이 22%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사실상 두산 ETF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런데 첫날 성적은 마이너스 3에서 4% 하락으로 출발하고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현재 지금 9%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원전 섹터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굳이 이 재탕 뉴스를 ETF 상장 전날인 어제 오후 6시에 올려놓고 기자 한 명 때문에 이렇게 원전 섹터가 주저앉는 모습 상당히 곤란하죠. 굉장히 어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원전 섹터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면서 ETF 전체를 끌어내렸습니다. 자, 그 배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웨스팅하우스 불평등 계약 이슈 때문입니다. 자, SMR 독자 수출 시에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검증을 걸쳐야 됩니다. 자, 원전 한 기당 6억 5천만 달러로 물품 용역을 의무 구매해야 되고 추가로 1억 7,500만 달러의 기술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조건이 알려졌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집을 다 지었는데 갑자기 계약서에 집 한 채 팔릴 때마다 인테리어는 꼭 특정 업체 거를 써야 된다. 가구도 이 브랜드만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그 대가로 로열티로 내라. 이런 조항이 숨겨져 있는 셈입니다. 자, 이러면 아무리 수주를 따내도 남는 게 없다고 보면 되죠. 실제로 원전 한 기당 약 1조 원을 웨스팅하우스 측에 보장해야 된다면 두산에너빌리티가 맞는 주기기 매출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죠. OPM이 평균 2%에서 3% 정도 축소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즉 마진이 10%를 기대하던 게 7, 8%로 낮아진다는 거예요. 자,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이고요. 수주에서 무조건 이익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수익성이 달라진다는 그 불안감 때문이죠. 자, 하지만 중요한 건 두산에너빌리티가 ETF의 비중 1위라는 사실 자체가 이 산업의 대표주라는 증거입니다. 단기 악재로 주가가 눌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구간은 저점 매수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지금 말씀드린 ETF와 웨스팅하우스의 계약 이슈만 들어도 단기적으로 주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고 동시에 이런 시점에서 좀 더 기회를 찾을 순 없을까라고 생각들 하실 건데, 자, 제가 드리는 이 분석들이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한서준의 투자로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누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난 뒤에 이 사람 생각보다 괜찮네 싶으신 생각이 드시면 그때 눌러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바라카 원전 적자 사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단기적으로는 불안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꼭 짚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한국 원전 수출 1호죠. UAE 바라카 원전도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 누적 손익이 마이너스
349억 원으로 처음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자, 20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24년에야 4호기가 준공되면서 자, 10억 달러 약 한화로 1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됐습니다. 한전과 한수원 사이에 소송까지도 벌어지고 있죠. 겉으로 보면 악재 같지만 우리가 여기서 짚을 건 교훈입니다. 자, 수주만 하면 끝이 아니라 공정 그리고 비용 관리가 수익성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바라카에서 핵심 기자재 공급 팹을 맡으면서 실제 해외 대형 프로젝트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앞으로 체코, 루마니아 같은 신규 프로젝트에서는 이 경험이 경쟁력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모건 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원자력 르네상스가 시작됐다면서 2050년까지 2.2조 달러, 우리 돈으로 3천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 전망했습니다. 자, 아마존, 구글, 그리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전에 직접 뛰어들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자, 실제로 구글은 미국 테네시에 500메가와트급 SMR을 지어서 30년도부터 데이터 전력으로 쓰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존도 버지니아에서 MS는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를 통해 SMR을 추진 중이죠. 자, 즉 단기적으로 ETF 폭락 그리고 바라카 적자 같은 뉴스에도 주가가 좀 흔들리더라도 글로벌 원전 수요는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SMR은요 빅테크 전력 해법으로 자리 잡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형 원전과 SMR 기자재 모두 제작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자, 이 장기 모멘텀 속에서도 결국 주가는 방향성을 회복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정리해보면 단기적으로는 ETF 상장일 폭락,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논란, 바라카 적자 같은 노이즈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원전 투자가 굉장히 더 커질 예정이고 빅테크까지 SMR에 뛰어들게 되면요 기회가 상당히 많이 열린다는 거죠. 그만큼 업사이드가 크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악재 구간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대표주 두산 에너빌리티 단기 흔들림에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중장기 그림은 분명히 위로 열려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혹시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요 한서준의 투자로그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 시장 노이즈 속에서도 본질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감사합니다.